저는 훌륭한 여군이 될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군을 준비하는 소피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인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19살 여군을 꿈꾸고 있어요. 작은 조용한 집에서 자랐지만 그 집을 채웠던 이야기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들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끝없는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집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은 바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잠자리 동화가 아니라 우리 가족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제가 용기에 대해 알게 된 대부분의 것은 할아버지를 통해서였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안 곳곳에 퍼져나갔고 무자비한 정글과 타오르는 더위, 그리고 늘 도사리고 있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할아버지가 함께 싸웠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가 그들을 이야기할 때 느꼈던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도 전쟁 영웅인 할아버지가 그들의 강인함, 굴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 싸우는 동료에 대해 말할 때면 마치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닌 더 위대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눈에서 볼 수 있었어. 그들은 영광이나 메달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어. 서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고향을 위해 싸운 거였지. 이 이야기들은 제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 그리고 전쟁터 밖에서도 이어지는 인간의 강인함, 규율, 희생정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청소년이 되었을 무렵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 꿈이 되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었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서서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군대에 가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고 해마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군복을 입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완벽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꿈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후의 삶을 지켜봤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었어요. 베트남에 대한 기억들이 현재로 스며들 때면 할아버지는 침묵 속에 빠져들곤 했어요.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띄었죠. 그 순간들은 무거웠고 아버지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전쟁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영광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 그것은 고통이야. 전쟁은 사람을 바꿔버려. 너를 바꿔버릴 거야. 내가 돌아온다면 넌 예전의 내가 아닐 거야. 아버지의 말은 경고이자 저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전쟁이 제 존재를 앗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찾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안에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저는 영광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용기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그 용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그 충성심을요. 저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 꿈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는 경험에서 나온, 가까이서 본 고통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길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군복을 입고 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어느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안에서 무언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조용한 결단력 같은 것이었겠죠. 제가 입대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하셨지만 깊은 말을 하시진 않았어요. 가끔은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때론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어요.
제가 입대할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내가 이상적인 꿈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메달이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아간 사람들이요. 봉사와 희생의 의미는 이제 제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험이나 흥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요. 할아버지는 제가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그런 강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린 시절 저를 형성해준 이야기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저를 이끌어주고 있었어요.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이 여정의 의미였어요. 그게 이 길을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유였어요. 결국 그때 제 마음속에 심겨진 영감의 씨앗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라났어요. 이제 그 씨앗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제가 웨스트 포인트의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제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뉜 듯 했죠. 이전에는 이야기, 꿈, 야망들로 가득한 준비 단계였고 그 후에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상상했던 만큼 신체 훈련은 고됐어요. 아침 일찍 시작된 달리기로 다리가 불타듯 아팠고 극한으로 몰아가는 장애물 코스와 끝없이 이어지는 훈련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환영했어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그려왔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학문적 요구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군사 역사, 전술, 공학 등 모든 과목이 필수적이었고 집중을 요했어요.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제 정신 또한 시험받고 있었죠. 우리가 흡수해야 할 지식의 양은 엄청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과제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웨스트 포인트에서 훈련받는 영광을 얻기 위한 작은 대가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군인들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리라 결심했어요. 그러나 제 군인으로서의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알론소 교수님을 만난 후였어요. 알론소 교수님은 말 그대로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 없이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서 있는지만 봐도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 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인 그는 전쟁의 최악을 목격했음에도 자신이 쌓아온 그 가치를 여전히 믿고 있는 듯한 조용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의는 전설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할 때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불길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교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전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군사 전략 이면의 사고방식 그리고 전장 너머를 생각하는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죠. 모든 강의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생도들 교수님이 어느 날 오후 교실 앞을 서성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동시에 특별한 군대 중 하나인 한국군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멎는 듯 했어요. 곧바로 제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의자에 앉아 한국 군인들에 대해 두터운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며 알론소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전쟁과 그간의 수많은 침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이 몽골의 침략부터 일본의 점령까지 한국이 겪은 고난을 설명하며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독특한 회복력을 키워왔는지 말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매번 더 강해지고 더 단호해졌지. 알론소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 활기를 띠며 한국의 산성, 즉 산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산성들이 단순한 방어벽이 아닌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산성들은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었어. 그것들은 생존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삶을 지키려는 의지였지. 저는 완전히 매료된 채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들의 힘과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론소 교수님은 현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날 한국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야. 그들의 기술과 전술은 정말 대단해. 그 시스템의 보석 중 하나는 미사일 기술이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본 후 현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노트에 빠르게 적으며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이 미사일 시스템이 깊은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쟁이 진화한 세상에서 위협이 종종 지하에 숨겨져 있지. 이 기술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야. 목소리에는 그 혁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듣고 있을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군사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에 대한 연결이 깊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와 정신은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깊이 맞닿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용기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쉬며 미래의 군사 전략을 이끌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다른 생도들이 교실을 떠날 때까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방금 배운 것들을 곱씹었어요. 한국 그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속에 있던 먼 나라였던 그곳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회복력, 생존 의지, 그리고 역경 속에서 혁신을 이루는 능력은 제가 존경하고 군인으로서 몸소 체험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더 이상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더 큰 이야기,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용기, 희생, 생존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통해 전 세계 군인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죠.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어깨 위에 더 큰 무언가가 얹히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웨스트 포인트에 왔지만 이제 그 꿈은 더 넓어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죠.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이 커져갈수록 저는 그들의 군사 역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전술이나 전투,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들을 넘어 그들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탐구하게 되었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세계였죠. 웨스트 포인트에서 저는 국제문화교류 그룹에 가입했어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민서를 만났어요. 민서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고 밝은 미소와 활기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가 편했어요. 민서는 단순히 한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민서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층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고 민서는 한국의 전통과 그 전통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삶을 형성했는지 알려줬어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회복하고 재건해 온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하지만 민서가 보여준 한국은 단지 고난을 이겨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활기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느 저녁 학교 축제에서 민서와 함께 게임 구역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경품들이 매달려 있는 사격장이 있었어요. 저는 총을 들고 익숙하게 사격을 시작했지만 민서에게 총을 건네주자 그녀는 긴장된 웃음과 함께 망설였어요. 난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 그녀가 고백했어요. 걱정 마 제가 말하며 민서 옆에 섰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저는 민서에게 조준하는 방법과 호흡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단계들을 설명했어요. 진지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저 친구 사이에서의 가벼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분 만에 민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적을 맞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민서를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민서는 손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어요. 이거 너의 DNA에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농담을 하며 LA 폭동 때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루프톱 코리안들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말 아래에는 더 깊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에게 흐르는 고요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이요.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민서가 총을 저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단순한 순간조차 상징적인 의미로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한국인들의 힘을 엿보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보았던 그 강인함, 민서가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 결단력,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이 어떻게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군사혁신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는지 배웠죠. 한국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기술과 사람들은 제가 존경하게 된 가치들을 반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발견했어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 북한 지하 벙커 관통 가능 화면을 보며 저는 알론소 교수님의 강의가 떠올랐어요. 현무-5의 정밀성과 위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순간이요. 기사는 이 첨단 미사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죠. 그 시설들은 한때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산성이 떠올랐어요. 알론소 교수님이 설명했던 그 산성들, 옛날에 인구 전체를 보호하던 그 산성들은 이제 현대의 첨단 기술로 부활한 것 같았어요. 보호와 회복력의 정신이 최첨단 기술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 셈이죠. 그날 저녁 저는 민서와 함께 우리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장소에서 만났어요. 저는 민서에게 그 기사를 언급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서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민서는 제가 현무-5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야. 잠시 후 민서가 말했어요.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서도 우리나라가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겠지. 우리는 강해져야 할 필요를 배웠으니까. 민서의 말은 제 마음 깊이 울렸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제가 느꼈던 민서의 고요한 강인함이었어요. 친구와 가족뿐만 아니라 민서의 나라와 그 나라를 형성한 이상들에 대한 깊은 충성심이었어요. 민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명예를 위한 개인적 탐구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충성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나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충성심, 내 경험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민서는 저에게 한국의 전쟁터밖에 다른 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의 길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더 배울수록 충성심이 단순히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는 더 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회복력, 생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의 이야기 말이에요. 그 생각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나가는 흥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고 마치 제 삶의 일부로 얽혀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동경하는 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직조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실처럼 느껴졌고 제 미래가 그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공부에 몰두하고 민서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제 원래 목표였던 군인이 되는 것이 더 큰 무언가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군사전략의 미래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동맹국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의 것에 통합하는 것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교훈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에서 저는 국제적인 파트너십과 동맹에 관한 논의에 점점 더 끌렸어요. 어떤 동맹이 성공하는 이유와 왜 다른 동맹은 실패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가들 간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두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나란히 싸울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군사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하는 법을 배웠는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의 회복력은 오랜 세월의 고난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인함을 부여했죠. 어느 저녁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미국의 군사 전략의 미래가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면 어떨까? 만약 한국의 경험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직면할 현대 세계의 복잡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이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적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부름, 하나의 목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었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한국이 수세기 동안 배워온 교훈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가 길을 찾을 때 찾는 분이셨고 이번에도 할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전화를 걸면서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히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익숙했어요.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한 여군이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겪어온 모든 것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군사 전략의 미래는 단지 우리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동맹국들, 특히 한국 같은 곳에서 배워야 해요. 그들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항상 살아남고 번영해 왔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고 저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피야, 내가 너만의 길을 찾을 줄 알았다.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럴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의 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저를 울렸어요. 제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승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유산, 즉 우리의 삶을 형성한 봉사와 희생의 유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유산을 제 방식으로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제 마음은 충만했지만 동시에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확실했어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모든 강의와 과제가 제가 상상한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관계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 간의 협력에 대한 사례 연구와 역사적 예시들을 깊이 파고들었죠. 모든 세부 사항과 뉘앙스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이버 위협, 진화하는 전쟁 전술, 그리고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지정학적 긴장들.
저는 한국의 경험, 그들의 적응력과 혁신, 능력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배움을 계속하는 동안 민서와의 시간도 이어졌어요. 민서는 이제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어요.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한국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었죠. 민서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미묘한 복잡성을 배우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암묵적인 규칙들과 그들을 단단히 연결하는 가치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민서와의 모든 대화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의 회복력이라는 유산을 나침반 삼아 저는 알 수 없는 미래로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그 길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과거의 교훈이 제 기초가 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은 오로지 저만의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나라의 교차로에 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역사의 교훈과 더 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저는 다가오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멋진 여군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온 걸까요? 감동입니다. 소피아를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